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기기사 합격 설명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 이 전기기사가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개요를. 근데 여러분들 간단히 보면 전기 분야 자격증.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야 자격증이라고 지금 설명돼 있죠. 분야라고 했으니까 얘는 모든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자격증이 뭐냐? 뒤에 페이지에서 볼 거고, 일단 전기 분야는 이 자격증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전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에너지죠. 그러면 이런 에너지를 관련되는 설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야, 나 이 전기 어떻게 쓰지? 야,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쓰기 위해서 우리 일단은 설계를 먼저 할 거고, 그러면 그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거에 맞춰서 시공을 할 건데, 요게 추가되는 게 있죠.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는 누군가 감독을 해야 되겠죠. 요게 일단 기사의 과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기능사, 기사, 기술사 요 개념을 조금 구별져야 돼요. 그게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공과 작동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따라서 전기 설비를 운전을 하거나 조작, 시공하거나 검사, 감리, 유지보수, 전기과장, 전문화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합리적으로 전기 사용 및 재해 방지. 재해 방지가 뭐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요. 화재 거의 대부분이 전기 화재가 많죠. 그렇죠? 원인을 모르면 전기래. 일단 근데 뭐 당연히 국가에서 보면 당연히 아는 내용이고, 일단 감전이라든지 화재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게끔. 그러면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해? 그러면 바로 설계와 시공, 감리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잘못되니까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시공하고 설계 자체가 잘못되면 화재 우려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환경 조성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국가기술 자격제도가 시행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시행된 전기기사 자격증은 수행 직무 됐어요? 우리가 직무가 뭐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제가 있잖아요. 전기 기계 기구 같은 거를, 또는 우린 이것만 하지 말고 어떤 건물을 우리가 시설한다고 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설계지. 그리고 그걸 제작하고 관리한다.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면 전기설비 구성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서 규격을 정하고,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규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용량, 이게 다 똑같죠. 규격, 크기, 용량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 계산하고 자료를 활용하겠죠. 또 전기설비의 설계, 도면 및 시방서, 시설 방법 이런 작성을 하고, 점검 및 유지, 시험 작동, 운영 관리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여라. 또한 전기 안전관리,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물론 기능사도 있죠. 기능사도 있지만 우리가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취득하는 방법 중에 대부분이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전이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어떤 관공, 대기업 이런 데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내가 앞에서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정성 높이고자 국가기술 자격제도가 제정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런 전기 쪽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느냐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죠? 또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시공, 감독, 제조 공정의 관리, 발전소 및 변전 설비의 유지 관리, 또한 전기시설의 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수행 직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거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슬쩍 보고 넘어가고,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건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기 기능사, 원래는 전기 기능사도요, 전기 기기 기능사와 전기 공사 기능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 옛날에 통합이 되면서 그냥 전기 기능사라는 자격증 하나가 된 거고, 가장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이 전기기능사를 많이 취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경력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전기 쪽으로 처음
디디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자격증이고 실제 얘에 대해서 크게 활용도는 요즘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윗단계가 바로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취득해야 될 자격증의 가장 기본은 정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은 여기서부터라고 보면 돼요. 전기산업기사 또 마찬가지 전기공사산업기사.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공사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시공으로 많이 가는 쪽이고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기사는 관리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등급은 같아. 등급은 다 여기 산업기사라고 나왔잖아. 등급은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 등급에 대한 얻을 내용은 이제 뒤에서 우리 민 선생이 설명을 할 거고 자격증은 이렇게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분야가 있는데 문제는 공사협회에서 요즘은 전기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어도 얘를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공사산업기사는 크게 취득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얘를 갖게 되면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얘는 요즘 공사협회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현장에다가 플러스 관리까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 처음에는 뭐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나는 현장직이 맞아. 나는 감리도 기사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분야를 진출하고 싶어. 라고 해서 얘를 땄다 하더라도 전력협회에서는 이걸 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아파트 시설 관리과장을 하고 싶을 때 못 써먹어요. 그런데 얘를 취득하게 되면 현장도 되고 시설 관리도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요즘 이렇게 뭐죠? 약간 반쪽짜리 자격증이 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쪽은 별로 취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취득하려면 이쪽으로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보다 등급이 높은 게 기사야. 그러면 요거보다 높은 거는 어디에 쓰여? 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서 직무 분야에서 나눠질 거고, 됐죠?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관리할 때. 그러면 요 기사 위에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 뭐 기술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기술사는 말 그대로 감리에서 최고죠. 뭐 얘기할 게 없어. 연봉도 억다리가 툭툭툭 넘는 거고. 그쵸? 자, 애매한 자격증에 하나가 있어요. 뭐? 예. 진짜 애매해. 이게 옛날에는 여기랑 동급이었어요. 여기랑. 그래서 예전에는 전기 기능장을 취득하게 되면 얘가 여기에 관련된 자격증이었는데 뭐 얘기하기는 좀 뭐하죠. 예전에 모 대통령이 야 기능인을 우리는 더욱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기능장을 기술사랑 동급으로 이쪽으로 확 올려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저희 학원에서도 예전에 기사를 못 따고 있던 사람들이 기능장을 우르르 따버린 거야. 그러면서 등급이 갑자기 기술사랑 동급이래. 근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써먹으려고 하면 그렇게 큰 활용도가 없어요. 그냥 이걸 딴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계가 안 돼. 그리고 감리 쪽으로 가면 특급 감리는 맞는데 요게 이제 좀 애매해요. 일단 특급 감리가 돼도 PQ 환산 점수가 만점이 돼야지 좀 급여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감리 회사 쪽에서도 얘를 쓸 바에는 얘를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조금 애매한 위치. 모르겠어요. 좀 더 앞으로 몇 년이 지나서 기능장도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쪽에서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뭐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강제적으로 좀 뺏어온다면 법적으로는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법적으로는 가능해. 설계 빼고는. 근데 지금 현재 기술사에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 뺏어와서 이제 기능장이 어느 정도 우리도 이걸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진짜 너네 그만 해.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이게 이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수강생들도 봐보면 기사를 공부하다가 기능장 공부해서 그냥 쉽게 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만 어떤 분들 기능장 무시하냐고. 기능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얘가 여기 있었던 게 갑자기 일로 바뀌면서 예전에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기간 동안 굉장히 쉽게 나왔던 적이 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3차 시험까지 있죠. 지금은 그래가지고 뭐를 해야 됩니까? 기사와 같은 2차 실기 같은 게 필단 문제가 존재해. 그래서 그걸 합격 못하면 기능장 따기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고 그냥 작업형이야. 그러니까 작업형인데 작업형이 기능사 플러스 PAC하고 PCB예요. 근데 이게 3로가 나중에 좀 더 추가되기 시작했고 조금씩 추가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사를 취득하지 못하면 기사 과정을 공부를 안 했다면 기능장이 좀 어려운 자격증이 된 게 맞아. 하지만 아직 사회적 평판으로는 얘랑 동급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늙어 죽을 때까지 나는 어느 자격증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이 자격증은 필수 자격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20, 30대 젊은 친구들, 학생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취득하고 경력 쌓이면 한 2, 3년 지나면 바로 요 공부를 시작하세요. 됐죠? 이 공부를. 그래서 보통 요거 한 3, 4년 잡고 저것만 취득하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우리 뭐 회계사, 변호사, 뭐 법무사 이런 거 있잖아. 얘는 기술사야. 여러분들 법무사 자격증 취득하면 8천 정도 번대요. 기술사는 취득하면 1억이 넘어.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취득하고 젊은 친구들은 그때 왜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못 단다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30대 후반에서 40대까지는 보통 뭐 이렇게 결혼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회, 가정에 대한 게 있다 보니까 완전히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나이대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원가를 가보고 기숙사 이렇게 합격 봐보면 의외로 젊거나 아니면 아예 나이가 많거나 이래요. 막 내가 뭐든지 할 거 하면서 따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격증 관계도까지 봤고요. 이 뒤의 내용은 우리 뒤에 민 선생이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합격 설명에 맡게 된 민병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 이렇게 추세가 뭐 이거 정확한 인원이라 볼 수 없고 추세가 늘어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느 뭐 아파트 주택을 갖다가 개발하거나 논산을 갖다가 개발해서 우리가 무슨 1지구 2지구 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아파트 단지를 갖다가 뭐 동탄을 보셔도 되고 저희 학원이 화성에 있으니까 동탄에 보시면 아파트 막 있죠. 이름마다. 그 이름마다 전기기사 한 분이 선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산업기사나 경력 갖고 계신 분들. 그러면은 아파트만 짓냐? 그 옆에 보면 상가 빌딩 건물 있죠. 10층짜리 뭐 7층짜리. 그런 건물에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경력 갖고 계신 분들이 소장님, 관리소장님 일을 해요. 주택관리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취득을 하신 분들이 경력되신 분들이 그 소장님 쪽으로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산업에서 전기 뭐 설비 공장이나 뭐 그런데 또는 PLC 반도체 개장 쪽이다 분전만 판넬 만드는 데다 그런 쪽에서도 일을 하겠지만 규모가 발달해서 그 공장이 막 늘어났어요. 뭐 수도권에 공장이 늘어나니까 결국 뭐요?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은 전기기사 한 명 선임해야죠. 또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파트 단지에도 한 명 선임해야 되고 건물 빌딩에도 한 분은 선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태다. 그렇게 해서 추세가 늘어난다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기사를 왜 취득을 할까? 그러면 노후 보장 직종을 찾으신 분들, 이거 꼭 보험업체 같네. 그거 아니고, 그 노후 직종, 보장 직종을 하고 싶어.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이 내가 월 취득하는 금액이 임금이 얼마 이상 되면은 깎이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쪽에서 전문요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저희 학원 수강생분들이 그래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금액이 넘어가면은 금액이 깎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노후 보장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정년퇴직을 했어. 정년퇴직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10층짜리 요 상가 건물을 내가 그 전기 관리 소장님으로다가 여기 위탁 관리 업체 있죠? 그 소속으로다가 여기 들어가서 관리 소장님을 하더라고요. 저희 학원 건물도 8층짜리 건물인데 이 소장님 급여가 한 400에서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얼마 받으세요? 그랬더니 말 안 했는데 그냥 먹고 살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400에서 한 450 받는 것 같아요. 만약에 400을 받는다 했을 때 10억이 있으면은 10억 은행에다가 이자를 받으려고 3% 세금 떼기 전에 그러면 3천만 원 될 거예요. 그럼 월로 나누면 250만 원 정도 나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나는 10억 이상가에 이런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관리소장님을 하시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억 이상가의 재산가하고 동등하게 더 많이 급여를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죠. 돈으로 환산 못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건물은 소장님을 전기기사 가진 분들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내 건강이 허락되는 한에서는 결국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랬더니 또 우리 학원 수강생분들도 마찬가지 질문하시더라고. 수도권에 건물이 많이 져가지고 다 올라와서 뭐 지는데 다 경쟁이 심하대. 그럼 지방은 아예 인구가 없는 게 아니죠. 지방에도 뭐 있는 거예요. 건물 있고 아파트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친구들이 다 수도권 오면은 내가 나이 먹어서 할 일 없다. 그럼 좀 지방 가서 낚시하면서 건물 관리하고 이런 거 빌딩 소장님 하시고 아니면 아파트 과장님 하시고 노후 생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만 취득하시면은 할 일은 많아. 또 내가 사회 경험으로 했더니 인맥이 많아요. 어떤 건물도 알고 뭐도 알고 어디 협회 조합장도 알고 아니면 주택관리 그 협회 소장님들 협회 거기도 알아. 그러면은 안전 대행업을 차려요. 5인이 모여서 안전 대행업을 차리면 건물 조그만데 점검해주고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거 있어요. 그 수입료 그런 거 차려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표현해서. 그러면 전기 관련 업체 평생 근무가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고요. 전기 분야 취업 및 실무 종사자는 분들은 뭐 고소득 관리 취업 실무 종사자 승진 우대 한마디로 이거야. 물론 전기기사 따셔가지고 우리가 뭐 일반 중견기업에 들어갔어요. 뭐 제약회사든 어디 기업에 들어갔어. 그렇다고 처음부터 몇 천만 원 받고 막 1억 받고 그런 건 절대 없어요.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평생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법적으로 보호받으니까. 근데 웬만하면은 전기기사 하시는 분들은 이거 승진도 하고 뭐 해다 봤을 때 비전이 안 생긴다 했을 때 대부분 다 업을 차리시더라고. 그럼 업을 차리면은 내가 근로자로 받았을 때 임금보다 본인 능력이겠지만 더 많은 급여를 또 돈을 벌더라고요. 급여 소득을. 그래서 꼭 나는 요것만 들어간다 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해다가 하나 둘 경험 쌓고 일 배우다가 요런 업이 좋겠네 해서 그 업을 창업하시더라고. 언제? 40대 중반부터. 그 이전에 하면 쫄딱 망하는 거고. 그렇죠? 어느 정도 사회 돌아가는 거 알고 그런 나이 됐을 때부터 업을 차려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그 시공업체, 공사업체라 하죠. 거기 사장님도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관리업체도 안전대응업체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견기업에 그 다니시는 분도 있고, 제약회사. 뭐 제약회사는 겨울에 감기 한 번 들면은 인센티브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 약 많이 팔려서. 또 삼성에 다니다가 그 명퇴당했어요. 자격증 갖고 명퇴당했는데 결국
그 외국계 임대하는 그 관리업체 들어가더라고, 이사로. 뭐 1억 5천 받는다 했는데 그 친구 말로는 대학 동창인데, 근데 그 친구 말로는 냉동 창고가 전국에 10개를 관리를 한다고, 그 친구가. 예. 그러니까 꼭 나는 요 업체 자격증 따서 들어가서 난 여기다 뼈를 묻어야지. 뭐 물론 되게 믿음이 가고 중요한 그 뭐 내 생활을 보호해 준다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동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기업,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도 가산점을 인정받는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기사 5%, 산업기사 3%, 기사 5%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보다도 공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업은 전기사 취득하신 대학생분들 또는 20대층 보시면은 한전만 알고 있어. 우리나라 공기업이 1000개가 넘어요. 1000개 이상이야, 공기업이. 물론 급여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공기업이 1000개 넘는데 이 공기업 중에 전기직을 안 뽑는 공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우리가 자격증 따면 한전에 송배전 직군이다, 송전 직군이다, 배전 직군이다, 뭐 들어가려고 막 했는데 경쟁률이 몇백 대 1이야. 근데 그 안산에 있나요? 농어촌개발공사나 막 그런 거. 뭐 그렇게 공단 같은 게 많아. 공단도 지역난방공사, 그다음에 뭐 도시개발공사, 각 지역마다 시마다 무슨 LH 다 공사 있잖아요. 공사가 1000개가 넘어. 가스공사, 그다음에 석유개발공사, 무슨 공사. 그런 공사들은 전기직을 뽑으면은 한두 명 뽑아. 대신 많은 인원이 모이지는 않아요. 인원이 몇백 대 1이 아니고 많아야 10대 1이야. 작으면 5대 1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기업이 10개, 1000개가 넘으니까 한전만 목매지 마시고 찾아보면 많아요. 틈새가. 그 틈새 시장을 찾으라고 학원 수강생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요새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쳐시면 쭉 나와. 봐봐요. 1000개 이상 돼. 그리고 공무원을 준비하신다. 제가 말했을 때 바람직하진 않아. 왜? 우리가 또 전기기사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하면은 안전하게 직장을 평생 다닐 수 있는 공무원 한단 말이에요. 물론 공무원 되시는 것도 좋아. 총무처 전기직 5명 뽑을걸요. 예.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지방공무원 한 10명 정도 채용한다고. 엄청나게 모여. 한전하고 똑같이 더 모여. 그러면 뭘 하냐? 군무원. 저는 물론 나는 자격증 따고 토익도 나오고 머리도 좋고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공무원 해도 돼.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해도 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야? 일반적으로 내 아들, 내 딸, 내 친구, 이렇게 우리 평범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이때 너무 몰리고 머리 좋은 애들 몰리는데 가지 말고 군무원 가면은 대우는 똑같아. 그 평생 일할 수 있잖아요. 그 군무원도 있으니까. 또 난이도도 산업기사하고 기사 사이 수준 정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꼭 공무원 간다, 군무원 간다 이 얘기가 아니고, 뭐요? 제 말은 할 게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 예. 내가 자격증만 취득해서 가산 좀 받고 갈 때가 너무 많다. 본인이 좀 발품 팔고 노력해서 알면은 틈새 시장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시험 과목 필기 실기에서 우리가 다 아시죠? 그 전기기사래 여기에 자동 제어가 하나 들어가죠. 예. 전기 산업기사래 여기서 필기 시험에 자동 제어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한 과목당 20문항이야. 요거 20문항, 10문항, 10문항. 한 과목당 20문항에서 뭐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한 과목당 20문항인데 몇 점? 네, 60점 맞아야 합격이야. 전체. 요거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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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만점에 전체 60점만 맞으면 합격인데, 그렇죠? 근데 몇 개? 하나가 8개 이상 맞으셔야 돼. 과락이라는 게 있어. 한 과목당 8개 이상 맞고 합이 60점이 돼야지만 합격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학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자제문들 또는 뭐 학생분들 보시면은 받아쓰기 했는데 100점 만점에 60점 맞았어 그러면 이놈의 새끼 누구 닮아서 이래. 이렇게 해죠. 우리는 그 점수 맞으려고 하는 거야. 60점. 그렇죠? 근데 왜 어렵다고 하시는 거야?
아, 남들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60점 맞으면은 아유 누구 닮아서 머리 나쁘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죠? 100점 만점이면 대부분 8, 90점 맞는단 말이에요. 보통 맞았네. 그러면 60점이라는 점수는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죠. 내가 느끼기에 감당하기에 피부로 느끼기에 높은 점수는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몇 개 맞으면 돼? 한 과목당 12개씩만 맞아도 합격이다 이 얘기죠. 전략을 잘 짜야 돼. 나는 대학에서 또는 고등학교 경력이 있는데 젊어. 아, 산수가 편해. 그러면 요 과목하고 요 과목을 갖다가 점수를 고득점 맞는 거고 두 과목을 15점 이상. 아, 나는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전력하고 법에 대해서 나는 좀 아는 것 같아. 시공하고 법에 대해서. 아, 요 과목을 갖다 15개 이상 맞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나는 두 과목은 강점 있는데 나머지 세 과목은 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려워. 그러면 10점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야. 나는 이 두 과목은 강점 있는데 나머지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일반인분들 연세 드신 분거나 공부를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자기학하고 회로 과목 이걸 어렵게 느끼시더라고. 아, 그러면은 강의는 저는 이 회로하고 제어공학을 했는데 여기서 전력하고 근데 회로 제어를 갖다가 15점 만점으로 저는 강의를 해요. 20점 만점으로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15점 누구나 15점을 하면은 18점 맞게끔 해드린다고. 근데 18점 15점은 맞게 했는데 난 못 쫓아가겠어. 최소한 13점은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전략만 잘 세우면 필기는 누구나 붙을 수 있다 이 얘기야. 대신 끈기 있게 공부하시면. 그래서 몇 개월 한 4, 5개월 누구까지? 얘까지 실기까지 4, 5개월 한 4개월 정도의 동영상을 계속 반복 시청하셔서 필기를 합격하시고 또는 젊은 분들은 한 3개월 정도면 해결되더라고. 그래서 실기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공부하셔가지고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실기 봤더니 전기 설비 설계 및 관리 뭐 이렇게 나왔어요. 뭐 어려운 말 써 있어. 근데 제가 하는 요 과목하고 요 과목이 실기에도 많이 나와. 그러면 회로 전설 요 과목도 실기에 좀 나와요. 그러면 요 과목이 주로 실기에 나오고 얘도 보충해주고 그러면 필기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은 저희 동영상을 보셔가지고 필기 시험을 합격했다 그러면은 남들은 실기 100점 만점을 출발할 때 0점부터 출발하지만 동영상 보신 분들은 30점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용에 깔고 가는 거야. 예. 그 간혹 제가 회로하다가 요게 실기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전력하다가 실기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30점을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실기를. 그래서 한 달 정도 잡는 거예요. 학원에서도 5주가량 수업을 해요. 5번. 아침 9시 반부터 6시까지 5번. 근데 5번 듣고도 붙어. 지금 63년생이 올해 3월달 필기 합격하고 5월달인가 6월달 자격증 나왔어요. 63년생이. 근데 그분한테도 처음에 제가 욕을 엄청 먹었어. 회로 강의하는데 모르겠다 이거야. 왜 차라리 영어가 편하대. 이거 외계어 같대. 그래서 욕 먹으면서 3주만 견뎌보세요. 3주만 잘 들어보세요 했더니 3주 뒤부터는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더라고 수업 시간에.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노력만 하시면 3주 정도 견디시면은 자격증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실기가 뭐 있어요?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서두에서 말씀드렸겠지만 관리도 하고 시공도 하고 뭐 다 한다며.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야? 부하가 있대요. 그 부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전류가 가야지만 부하 전류가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뭐든지 뭐 시공이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알아야 단면적을 구하는 거고 전선의 굵기 얘를 알아야 전하 강하 전력 손실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가 기준이야. 그럼 얘를 알아야지만 내가 트랜스포머 변압기를 수용가에서 얼마짜리 설계하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 그러니까 변압기 설계를 해서 이렇게 전기 설비했어요. 그러면 뭐야? 사고 나잖아, 사고. 사고 나면은
선로를 끊어야죠. 그래서 사람도 보호하고 기계기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차단기도 알아야 되겠네. 그쵸? 그럼 뭐 차단기만 있나? 뭐도 있어? 퓨즈도 있겠죠? 고압용 퓨즈 또는 저압용 퓨즈. 그 다음에 ELB도 있죠. 누전 차단기. 얘도 계산해서 뽑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들은 단락, 과부하 보호되는 거고 지락도 보호되는 거고 얘는 단락만 보호되는 거고 얘는 지락에 대해서 보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꾸미느냐. 그 다음에 이 변압기가 일을 해요. 우리가 형광등이 깜빡깜빡거린다 그러면 뭐야? 전압이 220이 아니고 떨어져 들어온 거야. 200V. 전압 강화 심해졌네. 207V, 6V. 전압 강화 심해졌어. 그럼 전압 강화가 심해지니까 뭐가 돼요? 손실이 커지잖아. 그럼 수명이 단축되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전력용 콘덴서 설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합쳤어. 그게 뭐가 돼? 수전 설비가 되는 거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다 전력에서 다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제가 30점을 깔고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그래서 필기 시대에도 동영상을 잘 보셔서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은 뭐 물론 처음에 실기 볼 때 안 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무조건 되실 거예요. 대신 노력을 하시고 포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뭐 간략하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도 안 해요. 필기는 시간이 남아. 대부분 수험생들을 보시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는다고 막 하시더라고. 시간이 풀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 요 남은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 복잡하고 뭐 한 거 뒤로 빼놓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기는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시더라고. 필기는 하나에 뭐 1점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기는 1번 문항부터 12번 문항까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19번 문항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 점수가 다 틀려. 하나가 4점짜리도 있고 하나가 9점짜리도 있고 뭐 6점짜리도 있고 다 틀려요. 점수가. 그래서 도합 60점 맞으시면 합격을 하시는데 근데 실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할 때 서브노트라는 거를 제가 필기 때부터 하세요 하죠. 실기도 마찬가지로 서브노트 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실기는 계산 문제 위주가 많아.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가. 그래서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시더라고. 문제 한 두 문제를 못 읽었대. 근데 시간은 다 갔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차후에 실기 제가 동영상 찍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점수 큰 거 내가 아는 거부터 보는 거야. 점수 큰 거 내가 아는 거부터 시간 분배해서. 그래서 필기 때는 계산 문제가 2, 30개 나오지만 실제로 내가 계산기 눌러서 5개만 맞췄다 하면 합격이 되는 거고 2, 30개 중에. 근데 실기는 왜 하냐? 필기 때 누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실기 때 내가 계산기 어디 뭐 있고 그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누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연습에 얘 계산기 꼭 사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을 보시면은 동일기사 유사 분야 전기기사래. 난 소방 전기 기사가 있어요. 또는 소방 기계 기사가 있어. 나는 또 위험물 기사가 있어. 또는 전자기사가 있어. 이렇게 기사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1년 경력 이건 경력이에요. 경력. 자격증 따고 1년 장롱에다 묵혀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1년 동안 요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야. 기능사 취득하시고 3년 동안 일을 하신 분들 기사가 또는 뭐 요런 과목 뭐 요거 뭐 외국 자격증 취득자 뭐 이거 없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해당할 분 되겠고. 그 다음에 대졸 예정자 4학년 그러니까 3학년 수료하고 4학년 들어갈 때 시험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년제 뭐 1년 대부분 2년제 요새는 전문대도 3년제로 바뀐 데가 많다고 했는데 1년 2년 이렇게 그래서 동일 분야 4년 경력. 동일 분야가 뭐예요? 제어,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이게 공냉조 뭐 다 돼. 소방도 되고 그런 거 다 되니까 4년 이상. 그뭐 산업기사는 기능사 따고 1년,
또 유사 분야의 산업기사, 그 산업기사 자격증 유사 분야. 나머지 뭐 보시고 기능 경기대 입상자. 이런 분 많지 않겠죠. 대부분 여기 해당되겠죠. 여기. 요 두 개. 그 다음에 전문대 졸업 예정자. 그래서 1학년을 수료하시고 2학년 초에 3월달, 2월 말에 시험 볼 자격이 생기는 거죠. 1학년을 수료하셔야 돼. 그 다음에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 순수 경력은 2년. 2년 있어야 돼요. 기능사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다음에 뭐 필기시험 합격 100점 만점에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40점 이상이다. 40점이 몇 개야? 8개. 20문항 중에 8문항부터 된다 이 얘기고, 그러면 평균 60점이다. 각 과목당 20점씩이니까 60점 이상 8개 이상 한 과목당 과락이 있으니까 실기는 60점 이상만 맞으시면 되겠고, 그 실기도 주관시 서술형이니까 막 이렇게 글씨 썼어요. 채점은 누가 하는 거야? 채점자가 하는데 읽다가 한글을 못 읽어. 점수 날릴 수 있죠. 나는 정확히 했다 하지만. 그래서 실기 가시면 글씨도 채점자한테 나는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하고 검사 맞는 거니까 남이 볼 수 있게끔 쓰셔야 돼. 예쁘게. 그래서 60점 이상이다. 뭐 동일한 얘기니까. 그 공부 방법이다. 특별히 필기 시대에도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하냐, 3주 정도는 견디고 내가 목표를 세웠으면 꼬박꼬박 매일매일 그 동영상을 계속 보세요. 3주만 참고. 근데 3주 참고 봤는데도 안 된다고 다시 맨 앞으로 가신 분들이 있어. 절대 잘못된 거야. 먼저 숲을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야 돼. 몰라도 가야 돼. 그 다음에 다시 볼 때 나무를 보시고, 나무, 그 다음에 가지를 보시는 거야. 공식을 300개, 1000개 외웠는데 점수를 맨날 못 맞아. 그건 뭐야? 그 공식을 외웠지만 어디에 적용을 시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식을 작게 외웠다 이 얘기는 이해를 했다는 얘기야. 그분들은 그 공식을 제가 봤을 때 50개에서 100개 그 정도만 외우시면은 점수가 한 65에서 75점 그 정도 나와요. 왜? 응용을 할 줄 안 된 얘기니까. 그래서 각 과목마다 서브 노트를 만드세요. 서브 노트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동영상 보고 또는 시중에 있는 책자 보고만 옮겨 적었어. 그건 아니야. 내가 동영상 보고 내 공부를 내가 옮겨 적어야지만 이게 내게 돼요. 내가 요 부분은 아는구나. 요 부분 잘 모르는구나. 여기다 체크하고. 그래서 각 과목마다 이 서브노트 꼭 만드셔야 돼. 그리고 시험장 가시기 전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노트가 없는 분들은 시험장 가셔가지고 시험 보려는데 CBT니까 바로 빵빠라빵 빵빵빵 나오잖아. 합격. 뭐 비 내리면 뭐 불합격 그런 거예요. 제가 시험을 안 봐서. 그러니까 합격이 바로 나오는데 합격이라고. 근데 시험장 갔는데 멘붕이 오죠. 노트 없는 분들은 내가 뭐 했지? 어떤 거 공부했지? 줄거리가 안 서. 근데 노트를 갖고 가신 분들은 시험장에서 한번 이게 쑥 넘기다 보면은 요 과목은 이런 게 있었지, 이 과목은 이런 게 있었지, 줄거리가 서. 줄거리야. 소설책 읽더라도 줄거리를 아는 분하고 줄거리 없이 그냥 막 읽는 분하고 뭐 어떻게 차이가 크단 말이야. 꼭 만드셔야 돼. 실기는 더욱더 만드셔야 되는 거고. 더욱더. 그래서 첫 시험에 합격하시면 좋죠. 근데 만약에 불합격하시더라도 이 노트가 있으면 내가 시험 보면 알아. 본인이 알아. 뭐 변학길에 어느 파트에서 내가 틀렸어. 이거 미진하네. 미흡하네. 그럼 여기다가 정리해 놓고 또는 내가 더 공부라서 이걸 살을 붙여 놓고 그래야지만 실기가 한 번에 붙든 두 번에 붙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게 시험 봐서 떨어지는 게 일생생활화가 된단 말이야. 이제 익숙해. 떨어지겠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자격증 못 돼. 요때 안 되면 안 돼. 죽기 살기로 해야지만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 합격을 해요. 그거 어떻게 한다? 노트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서브노트, 나만의 노트를 꼭 만드세요. 제가 듣기에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 뭐 돈 주고 파는 게 있다 하더라고. 그런 거 절대 남의 거는 내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야지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비전공자도 합격이 가능할까요? 합격해요. 저희 학원에 보시면은 제 주변의 친구들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니까는 우리가 직원이 필요하고 자격증이 급하게 필요할 때 있잖아. 집사람들을 학원을 보내. 왜 회사에서 일을 했다 해서 경력 꾸며서. 그 집사람도 한 3명 따왔어요. 자격증을.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해. 비전공자도. 그러니까 자격증, 뭐 경력, 자격증 보유자 다 가능해요. 기본 베이스가 없대. 기초 수강생. 다 가능해. 대신 내가 노력한 만큼 자격증이 빨리 나온다. 이거는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경력이 많고 나는 학력이 없대. 나는 학력이 없고 경력도 없고 뭐 경력은 많은데 학력은 없어. 나는 학력은 있는데 경력은 없어. 다 해결돼. 난 남녀노소 떠나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대신 한 번 들을 때 되게 힘들어요. 난 그런 말도 들었어. 외계어라고. 영어는 7만 번만 들면 기가 뚫린다 해서 외국인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며. 그러면 지금 만약에 과목당 이렇게 있으면은 7만 번 보란 얘기가 아니고 3번만 보라고. 3번. 한 번 보면은 눈이 이제 시야가 안개 낀 게 서서히 거쳐. 한 번 더 보면은 눈이 완전히 거쳐. 한 번 더 보면은 빠른 길이 보여. 꼭 포기하지 마시고 시대에도 동영상을 처음에는 숲을 보려고 그냥 가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그냥 몰라도 달려가는 거야. 필기만 하고. 그 필기도 엉성해. 두 번째 볼 때는 요거 왜 내가 엉성하게 했지? 요거 아닌데 이제 하나씩 잡아가겠죠. 세 번째는 요거 봤는데 알아. 넘겨. 요거 모르겠는데 그 부분만 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번만 보시면 다 붙어. 그랬더니 댓글에 그러더라고요. 야, 3번 볼 시간에 내가 딴 거 하겠다.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 에이,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남이 갖고 있는 자격증은 소용이 없는 거야. 왜? 남이 있으면 내가 없어도 남이 대체할 수 있으니까. 남이 없는 자격증을 내가 취득을 해야지만 어디 가서 대우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취득했다고 더 이상 노력 안 하는 게 아니고 취득하셨으니까 소방도 한번 보시는 거고 취득하셨으니까 위험물도 한번 보시는 거고 취득하셨으니까 공냉조도 보시는 거고 또 보일러도 보시는 거고 자기가 하나씩 내 거를 늘려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전기기사 하나 따기가 힘들지 전기기사가 모든 자격증 중에 제일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사 하나만 따시면은 산업기사나 나머지 과목은 되게 쉽게 느끼실 거야. 그래서 제가 아는 주변의 지인들은 해마다 하나씩 취득하더라고. 왜? 자격증 안 따면 이상하게 올해 뭐 노력 안 한 것 같은 느낌 든다나 봐. 그래서 맨날 하나씩 취득하더라고요. 필요 있어요 해도 없어도 그냥 공부하게 돼. 이게 몸에 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첫 걸음을 잘 걸으시면 돼. 첫 걸음만 잘 걷고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서 주저앉지 마시고 참고 좀만 걸어가시면 달릴 수가 있을 거예요. 2000년도 초반에는 문단만 해도 붙었어요. 왜? 관현도가 20문항 중에서 15개가 똑같이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현도가 똑같이 나오는 게 5개에서 8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문제가 1, 2, 3, 4가 지문으로, 지문이 답으로 이렇게만 바뀌어. 그리고 숫자가 바뀌어. 또 물어보는 패턴, 방법이 바뀌어요. 그럼 그거 방법을 바뀔 때마다 다 외운다? 이해를 하면 외울 게 없겠죠. 이해가 안 됐을 때 외워야 되는데 암기를 해서 우리가 한다. 그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돼. 올해 준비할 거야. 25년도에. 그러면 25년도에 준비했는데 나는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바쁘고 차후에 해야지. 26년도, 27년도 해야지. 그러면은 새로운 문제가 또 나와. 그럼 내가 공부할 게 또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증은 먼저 따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왜? 지금 현재 하셔야지만 앞으로 할 때 내가 또 외울 게 늘어난다. 그게 없단 얘기잖아. 또 이해할 게 늘어나는 게 그런 일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 자격증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공부해서 빨리 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시대 애들을 믿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처음에 힘든 게 있을 수더라도 좀만 견디고 하시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5개월, 6개월 후에 또는 4개월, 5개월, 6개월 후에 자격증을 내가 취득하는 걸 상상하시면서 공부 첫 발을 디디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